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물건지 두 곳을 이제 후반부에 소개시켜 드리고요. 내년 초까지 토지 보상금 40조 풀린다. 집값, 즉 아파트 값이겠죠. 요동칠가 이렇게 하는데요. 토지 보상금의 총액은 거의 이제 50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카운트다운 토지 보상금이 풀려서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데요. 출처는 글로벌 이코노믹 그 아티클을 제가 출제했습니다. 수도권 3개 신도시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남한주, 왕수 요 세 군데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데요.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은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 작업이 들어갑니다. 자, 가장 빨리 시작하는 지점은 이제 인천, 계양이 토지보상이 가장 빠르고요. 가장 큰 규모의 액수는 하남, 교산 6조대 후반, 남양수, 왕숙도 5조대 후반 토지보상이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내년 상반기 착수. 그래서 보상금 30조가 풀리면 어마어마한 유동자금이 풀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캐시플로우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다른 개발지 포함 40조 부동산 유입시 집값, 아파트 값은 상승이 아주 자명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11월 4일자 아티클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제 전답 논밭이죠. 이건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부지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3기 신도시는요. 일단 수도권이 51% 인구, 전체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1%가 수도권에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제 51%, 즉 과반수가 넘었는데 수도권에 해당하는 것은 서울, 인천,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지구, 과천, 하남, 교산 이 3기 신도시가 거의 다 90% 이상이, 특히 하남 같은 경우는 94% 이상이 자, 그린벨트입니다. 자, 그린벨트를 풀면서 이렇게 개발이 들어가는 거죠. 한 3개월 전에 지구 지정이 이제 완료가 다 되었고요. 이제 토지보상 작업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감정평가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전담을 이제 지목 변경뿐만 아니라 용도 변경을 하면서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자,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해 토지 확보, 당연히 아파트를 지으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주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30조에 이른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인데, 막대한 유동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서울 수도권 집값, 즉 아파트 값에 또 한 차례 불을 지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정권에서는 이제 토지 보상은 채권, 그 다음에 대부분은 현금, 그 다음에 이제 대토 보상이라는 요 세 가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토 보상이라는 것은 이제 토지로서 그것을 이제 보상을 한다. 즉 주변 땅으로 이제 지주들한테 돌려주는 건데요. 그래서 주변 땅값도 이제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3일 국토교통부 LH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이제 먼저 이제 시작한 것이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지구는 지난 8월 정부의 토지보상 계획 공고 이후에 본격적인 감정평가 절차에 돌입을 했는데요. 하남, 교산은 10월에 작업이 들어갔고 11월에 이번 달에 이제 감정평가 작업이 들어갑니다. 지난 9월 이제 인천 계양구가 가장 빨리 들어갔는데요. 감정평가 절차에 돌입한 인천 계양 오늘 12월까지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연말부터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을 협의를 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곳이 인천 계양입니다. 자, 경기도 하남 굉장히 요즘 핫하죠. 12월 중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 보상이 들어갑니다. 11월 이번 달에 이제 감정평가가 들어가고 12월 중순부터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 보상이 풀리는데요. 하남에 6조 원대 이상이 풀립니다. 보상 물건을 확정하는 기본 조사를 거쳐 시행사 LH, 경기도시공사, GH, 하남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지주들이 선임한 한 명이 아니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3명의 감정평가사를 거쳐 보상 금액을 확정을 합니다. 협의 요청 보상 절차를 하는데요. 이제 시세가 반영이 되고요. 시세 반영, 그 다음에 감정가,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이제 산술 평균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이전에 공시가로서 수용을 하는 그런 뺏기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고요. 지주들이 돈을
상당히 버는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방역 감정가, 공시지가, 산술 평균을 한다. 그래서 예전 같은 그런 강력하게 빼앗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개인 재산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산술 평균을 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다. 상계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경기도 남양 왕숙지구는 66,000세대, 아파트 66,000세대인데요. 이 상계 신도시 전체가 다 용적률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66,000세대 더 이상, 8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가는데요. 현재 감정평가사 모집 공고 단계예요. 하나보다는 조금 한두 달 느린 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규모 자체가 왕숙 1지구, 2지구 굉장히 거대하죠. 관련 전체가 마무리되면 이번 달 11월이네요. 감정평가에 착수. 하남도 마찬가지로 이번 달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최근 정부가 내년에 상계 신도시 사전 청약을 받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은 말이 되냐, 아직 보상도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반발이 조금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 협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조금 있다. 자, 남양주 진건읍에 관련 그쪽에 이제 공인중개사 인터뷰인데요.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은 이제 쉽게 말하면 신도시 개발이죠. 지구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죠. 지구지정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보상을 진행하는데 토지보상이 아직 남양주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기도 전에 아파트 사전 청약을 발표를 하니까 지주들이 반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 공급을 서두르는 입장이잖아요. 집값을 잡겠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상 규모가 더 커질까라는 기대감, 주식도 이제 기대감으로 하는 거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뒤늦게 지정된 경기도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내년 상반기에 공고가 완료가 됩니다. 자, 유동자금이 시중에 넘치는 상황에서 토지 보상금의 상당 규모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듭니다. 특히 토지로 몰리는데요. 토지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아파트값도 올라겠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또 땅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 이건 이제 계속 이런 패턴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상기 신도시 토지 보상 규모가 3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지존에 따르면 상기 신도시에 풀리는 지구별 토지 보상금은요. 인천 계양 1조 1,500, 하남 교산이 좀 많은 금액으로 풀립니다. 6조 8천억, 남양주 왕숙 5조 8천억인데요. 남양주가 훨씬 더 크다면서 왜 하남보다 적은 금액이죠? 여러분, 집가라는 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그 가격에서 이렇게 보상이 풀리는 건데요. 남양주와 하남을 비교하게 한다면 남양주의 땅값이 하남보다는 아직까지는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 대비해서 가격이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죠. 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남양주가 가격 경쟁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낮은 단계에서 점프할 수 있는 그 상승력이 더 크다. 자, 부천 대장 1조, 고양 창릉 6조. 고양 창릉도 이미 땅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투자 입장에서 먹을 것이 그렇게 있지 않다. 가장 추천할 수 있는 곳은 하남, 남양주 이 두 군데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상기 신도시를 포함해 올해 말부터는 수도권 중심으로 40조 원이 넘는 토지보상이 풀릴 것이다. 토지보상금이 추천서를 찾아 주택과 토지시장으로 유입이 된다면 시중에 풍부한 부동자금과 맞물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을 후끈하게 달굴 것이다. 그래서 대토보상을 이번 상기 신도시의 51% 이상으로 잡고 있는 것이 정부 정책입니다. 자, 오늘의 추천 물건지는요. 일단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2004년 기사인데요. 지금으로서 16년 전 기사인데 똑같은 패턴입니다. 역사는 반복이 된다. 동탄 개발 확정 전이에요. 지금 이제 신도시 다 확정이 되고 토지보상까지 들어가는 카운트다운 우리는 그 입장인데요. 지금 동탄은 현재 2020년 현재 동탄 1기, 동탄 2기 엄청나게 핫하죠. 동탄 굉장히 신도시 살기 좋은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더욱더 부가가치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16년 전에는 이 동탄에 대해서 의심을 또 많이 했겠죠. 근데 이제 주변 땅값이 확정 전인데도 매입 땅값 2배로 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례로 본 부동산 투자 전략, 택지지구 주변, 택지지구와 신도시, 기업, 도시 개발 등으로 토지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개발 예정 중에 하나는 도로변 땅값은 금값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로 기대 심리로 이제 토지값이 오르는 거죠. 근데 지금 3기 신도시 11월 5일 2020년 이 시점은 3기 신도시 다 확정이 됐고요. 지구시장 완료됐고 토지 보상이 들어가는 때입니다. 12월부터. 자, 첫 번째 분야 물건지는요. 남양주 왕숙지구 바로 옆 차로 1분 거리 코너 땅입니다. 사거리 도로에 접해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사거리 코너에 접해 있는 굉장히 낮은 구릉지인데요. 단필지 채용용지 시설인 단필지, 여러분 단필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채용용지 시설이고요. 농협 대출까지 나오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채용용지 옆에 바로 임야가 있는데요. 이 임야의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도로에 접해 있고요. 마찬가지로요. 남양주 왕숙지구, 이 왕숙지구 바로 옆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로 1분 거리다. 이 왕숙 1지구와 2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낮은 구릉지 땅이고요. 모두 도로에 접해 있고 아까 그 채용용지 시설 옆은 가격 경쟁력 58만 지금 빠르게 나가고 있고요. 현재 지금 한 400평 정도 남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진접, 수동, 오납, 진건, 이렇게 화도, 와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하남, 강동구에 이게 한강, 강만 건너면 바로 남양주입니다. 최대 규모 남양주, 여러분, 굉장히, 강력하게, 정말 남양주, 뜨는 남양주입니다. 자족도시 기능을 거의 다 이제 갖추도록 세팅이 되고 있고요. 남양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제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외우셨을 거예요. 1기, 2기, 3기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많은 도시철도 7개가 들어가는 대한민국 역사 최대 규모의 도시철도. 왜냐하면 남양주가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4호선, 6호선, 8호선, 9호선 다 핫한 라인이죠. 그 다음에 경의, 중앙선 배차 간격 줄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춘 분당선 분당 직결화가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춘 분당선 그리고 여기 더 나와서 GTX B 노선까지. 그래서 출발점이 남양주 마석이죠. 마석도 땅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철도 중에서 이 4호선, 6호선, 8호선, 9호선은 쉽게 말해서 서브웨이, 지하철이죠. 여러분, 전철의 파워는 엄청납니다. 정말 강력하게 제가 추천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채용용지 시설과 임야, 사거리 코너짜리고요. 왕숙지구 바로 차로 1분 거리입니다. 자, 채용용지 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낮은 구릉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서울 강동구 땅입니다. 내가 서울에 한 필지 땅이라도 있으면 정말 엄청나겠죠. 근데 그것도 역세권, 초역세권 땅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강동구가 왜 핫하냐면요. 서울에서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던 곳이 강동구입니다. 그래서 후발주자, 지금 신진 세력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강동구는 지금 선사역 공사 8호선 지금 한창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암사 땅은 굉장히 3개월 만에 거의 2배 이상 오른 지역도 있을 만큼 선사역 굉장히 투자 가치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또 9호선 4단계 연장이 내년 6월에 조기 착공입니다. 이것이 이제 길동, 그 다음에 생태공원 사거리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서 이 4호선이, 아니, 이 9호선 4단계를 마무리하고는요, 이 9호선이 또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9호선의 위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9호선은 유일하게 여의도와 강남을 잇는 급행이 있는 곳이 9호선입니다. 여러분은 여의도는 이제 한국의 파이낸스 센터라고 할 수 있겠죠. 강남은 일자리가 70만이 넘는 엄청난 곳입니다. 이 두 곳을 잇는 곳이 유일하게 9호선인데요. 이 9호선이 강동구를 거쳐서 4단계,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남을 거쳐서 또 남양주까지 올라가는 것이 9호선입니다. 그래서 9호선의 파워는 어마어마하다. 똑같은 전철이지만 그 파워는 굉장히 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치 메리트는요, 하남, 3기 신도시, 하남 교산까지 연결되는 그런 계획도로가 잡혀 있어요.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그리고
왼쪽으로는 서울 최대 규모 둔촌 재건축 아파트가 1만 세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둔촌 주공 아파트 재개발 지역이 이 물건지 왼쪽 편에 있고요. 하나 교산까지 오른쪽으로는 중앙보건역에서 도시 계획도로가 잡혀져 있습니다. 둔촌조각 아파트랑 중앙보건병원 사이에 있는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계 신도시 하남교산까지 계획도로가 잡혀서 이 중앙보건병원 여기 사거리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 섹터가 지자체마다 다른데요. 이거는 이제 지자체의 강동구 지자체 공람 자료인데요. 강동구는 17개 역세권역이 있습니다. 12개는 기존이고요. 5개가 신설인데 승강장 경계도 500m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밀 복합 개발이다. 당연히 용적률은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게 둔촌동이고요. 중앙보건병원이 보건병원 여기 있고요. 이렇게 교산까지 이렇게 하남 교산까지 동남로 보건병원 연결 도로가 계획도로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보건병원이 사거리가 되는 9호선 이제 연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9호선 중앙보건병원 개통이 이미 되어 있죠. 그런 역세권에다가 이것이 사거리 코너로 하나 교산까지 이어지는 그런 엄청난 메리트를 갖고 있는 중앙보건병원의 앞으로 미래 가치는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둔청동 또 이 중앙보건 왼쪽으로는 그 가장 거대한 규모의 둔촌 아파트 재건축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9호선 4단계 착공이 내년 6월, 5단계 6월에 착공이 들어가고요. 5단계 연장이 하남에서 남양주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파워풀 9호선 라인 역세권은 다른 서울에 있는 역세권보다 파워가 잠재력이 엄청나다. 하남 교산까지 계획도로 잡혀있는 사거리 입지입니다. 자, 보시면 중앙보건병원 보이고요. 중앙보건병원 9호선 자리가 있고요. 보면 이마트가 입지를 굉장히 잘 잡는다고 하죠. 이마트도 있고요. 보시면 초등학교, 그 다음에 둔촌고등학교, 중학교, 중앙보건병원 이쪽 라인에 이 300m 안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가 6억대 정도 나오고요. 최대 대출은 80% 가능까지 있는 서울 역세권 단필지 136평 빠르게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안녕.